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관 오셨네요. 소장님,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사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날씨, 만물이 소생한 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정식 사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총 4차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노동개혁의 주요한 내용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식 사전 1회였던 노사법치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입니다. 지난해 노사법치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별히 오늘은 전문가에다가 과거와는 달리 현장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부의 노사법치 노력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자리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3년은 노동개혁 추진의 원년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규범과 관행 그리고 의식을 변화된 환경,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노사법치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냐?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약속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짜 법치주의가 판을 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리한 법은 지키고 때에 따라서 지키거나 안 지키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한데, 가령 우리 사용자들의 경우에 임금 체불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한 그런 기득권이 노사 담합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치가 없는 노동시장, 법치가 없는 사회는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 약육강식의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힘이 곧 규범인 상황이 됩니다. 힘과 세력을 앞세운 기득권, 노사의 영향력은 커지고 힘이 없는 그런 노동시장의 약자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노동개혁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법치는 엄정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그 자세로 집행을 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인데, 다양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고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그 관행을 확립했고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역사상 최초로 첫 기획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리 청년 취약 노동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 노동청에서 김지은 근로감독관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지은 감독관은 작년에 올해 근로감독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서 임금체불이라든가 포괄임금 오남용 등 직접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불법 부조리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감독관이 보시기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청주 노동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김지은입니다.
올해로 감독관 경력이 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간 다수 노동 사건이나 또 근로 감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많은 사업주들이 여전히 불법 부조리에 무감각하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점포 사업주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부터 잘 모르거나 실제 작성하지 않아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노동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인사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들에서도 여전히 잘못된 조직 문화나 관행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감독들을 저희 노동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제가 감독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모 병원에 대한 저희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었는데요. 당시 업종이 의료 업종이다 보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조기 출근을 시키고 또는 야간 휴게 시간에 환자 호출이나 비상대응 근무를 하게 해놓고 나서 이 근로가 실질적 근로가 아니다라며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독 결과 저희가 1년간 약 30여 명에게 1억 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고요. 또 포괄임금을 오남용하고 있는 사례도 현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많이 확인을 했는데 다수 기업에서 여러 형태로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상 제약이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월 5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독 결과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1년간 9천여만 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했고요.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근로시간 관리하고 적절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개선 권고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0인 미만 사업주부터 300인 이상 큰 기업들까지 대대적인 기획감독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 활동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작년에 감독을 실시했던 기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포괄임금을 약정해놓고 근로시간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감독 이후에 즉시 근태관리 시스템을 실제 도입을 해서 개인별 시간 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은 곳도 있었고요. 모 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받고 나서 실제 근로자들이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실제 또 미지급 수당을 보상받은 근로자들이 감독을 통해서 어려웠던 이런 피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현장에서 접한 감독관으로서는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약자 보호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고민도 해결해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고요. 실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와 그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주말도 없이 일하는 우리 감독관들이 그래도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고 법치를 확립하면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느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서 오신 분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인 노인환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정부는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우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협업을 해서 채용 강요라든가 기계 사용 강요라든가 업무 방해 등 건설 현장 내에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건설 현장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노인환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그 건설업 현장에서 31년째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울산 지역 그 발전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채용한 한 것은 현장 소장으로 오기 전 5년간의 본사 시공팀장을 하면서 많은 현장의 이슈들을 접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 부당했던 것이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양대 노총의 그 조합원 채용의 강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었는데요. 과거에는 그 노조 간부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자기 조합원들만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현장 뭐 입구를 막고 뭐 근리자의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드러날 때까지는 공사를 방해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행들은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설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의 요구들을 좀 들어주면서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상황이었던 건 맞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본사 시공팀장 업무를 마치고 2022년 7월에 지금 현재 발전 플랜트 현장 소장을 왔는데, 저 역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정부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부조리, 그 다음에 법질서 파괴, 공사 저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 노력 가시적인 성과가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이제 근로감독관이나 경찰 단속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을 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저 행위를 하면서 안 바뀔 것 같은 그 건설 현장의 어떤 분위기,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현장도 한 1년에 5에서 6차례 정도 노조 조합원들의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노조 시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경찰에서 차량 통제나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있고,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노조분들이 시위를 하시는데 저희 현장이 7시 반에 업무를 시작을 하거든요. 한 6시부터 시작을 하면 한 5시 반, 5시부터는 경찰 인력들이 와서 정리를 해주고, 7시 반, 한 7시 이전에 자신들이 요구할 그 사항들과 시위를 마치고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장의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했던 그런 사실들이 적어도 제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저한테는 어떤 노조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 그런 요구를 위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협조하는, 그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전화는 종종 받고 있습니다. 뭐 물리적인 충돌은 저희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울산 지역에서 하는데 울산 지역 그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믿기가 어려웠지만 결과가 말해준다고 약 1년 정도 이제 진행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그 노조 관행이 100%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 1년간의 가시적인 이런 성과를 감안을 했었을 때 이 100% 근절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좀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나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뭐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의 이 노동과 관련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죠. 굉장히 그 노동개혁
개혁의 그 핵심 출발점이었던 노사법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특별히 보호하는 것,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법을 지키고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그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에게 그 불법 행위를 강요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 힘과 세력으로 사용자 측까지 협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을 잃어버린 망각한 이 제도의,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이 제도의 이점만 취하려는 그런 이 카르텔 집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법을 지키는 노조활동이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합원들이 적게는 몇만에서 십수만 원까지 조합비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법을 지키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은 이 조합비가, 피 같은 자기들이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월급에서 체크오프라 그래서 원천 공제가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원천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 조합비가 잘 쓰이겠거니 뭐 별로 관심이 좀 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 조합비가 유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사불문 법치 확립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노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뭐 누누이 강조해서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약 91.3%가 675개 정도가 되는데 노조가 회계를 공시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촉발, 유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른 그 비영리단체 공익범인처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절해야 될 그러할 부당한 관행으로 사용자의 불법 경비 원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 기업, 정부로부터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하는 운영비의 원조라든가 노조 활동만을 전임으로 하는 전임자에 대한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당 노동행위로서 엄격하게 불법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선 만연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2013년 이후에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10년 만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02개소를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법상 한도가 있는데 그 인원 한도를 10배나 초과한 지방 공기업 등 109개소에서 위법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오늘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 송시영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많은 개선도 하셨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2019년도에 서울교통공사 공채로 입사한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해서는 노동조합의 니은도 몰랐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존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에만 집중한 행태에 회사를 다닐 직원들의 20, 30년을 맡기기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본질에 맞게 진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위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2021년 6월 공정연대를 시작으로 8월 올바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후
저희가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러 말을 들었었는데요. 내가 낸 조합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걸 공개하라고 하자 직접 조합 사무실로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말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조합 간부가 이제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이를 쉽게 유용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를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원 단위까지 모두 공개해 왔습니다. 내가 낸 조합비가 회계 규정에 맞춰 잘 쓰이고 있는지 떳떳하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노동조합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동단체의 교섭력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조 회계 운영은 사실상 법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를 통해 많은 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른 무단 결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없는 저희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시간 면제 날 외에는 회사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당장 제가 직접 본 수년간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항상 옆에서 봐왔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가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임금과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공백을 야기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대표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결정하는 이 행태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 및 처벌을 반드시 해야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 문화 개선에 따른 노동자들의 이익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개선이 돼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현장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해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현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들이 우리 감독관도 그리고 소장님도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는 객관적인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노사가 법 제도를 준수하면서 법 제도 내에서 갈등을 해결해서 근로 손실 일수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노사관계 그 협력 지표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총 58만 일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역대 정부의 평균은 이거보다 100만 일이 더 많은 157만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과거 정부 평균에 비해서 63%나 줄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규가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분규 지속 일수가 지난해 9일이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처음으로 통계 집계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30일 정도를 쭉 기록을 해왔는데 가장 짧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노동개혁의 그 노사법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분규가 신속하게 그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기억에 생생할 텐데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업을 계속할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추석 직전에 철도가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 없이 귀성길에 올랐는데
이러한 사례는 중노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후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장의 노사관계가 노동개혁, 노사법치 기조하에서 안정이 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 뭐 투자가 늘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죠? 그래서 지난해 사상 최고 고용률 62.6%, 사상 최저의 실업률 2.7%를 기록했는데 노동개혁과 노사법치 확립이 일조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부의 노사법치 확립 노력에 대해서 노조 탄압이다, 확연하게 줄어든 근로 손실 일수도 노조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노동계에서는 합니다. 노동계 경영계 보고 법칙 개혁하면서 우리는 예외다, 탄압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님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노사법치 확립이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입니다. 우선 정부의 노사법치 확립 노력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탄압 수단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사자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활동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틀 내에서 노사가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기초 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것 없이 자치만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노사관계가 힘의 논리로 변질이 되어서 목소리와 세력이 큰 집단의 요구만 관철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오히려 약자 보호가 약화되거나 위축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사회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이러한 법치의 토대 없이 자치만 강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은 줄어든 근로손실 일수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서 나타난 결과이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주장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업은 사측과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파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을 가기 전에 노사관계가 대립하기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근로손실 일수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가 16일이었는데요. 다른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슷한 또는 선진국과 비교한다라면 프랑스가 6일이었고 미국이 8일, 독일이 10일, 영국이 10일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 정부의 노사법치 확립 노력은 집단적 노사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개별적 노사관계의 법치 확립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는 고용세습을 정하고 있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과 당부의 점 말씀을 드리면 노사법치는 현재에 있는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단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요. 근무 형태, 근무 시간, 고용 형태, 임금, 직업훈련과 관련된 등등의 아주 많은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긴 하지만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그런데 참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방향 이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노동개혁의 첫 단계로서 노사 법치 확립으로 그렇게 중요한 현장의 의식과 관행이 변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정말로 중요한 노동개혁의 두 번째 단계인 그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정 해소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그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는 일관되게 아까 법치 확립이 관행 의식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쭉 간다라는 건 기본 전제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법제도 개선이 그동안 좀 미진했던 부분은 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거, 여야의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뭐 뚜렷이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이 이 변화된 상황 그리고 정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 확립 노력 그리고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이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노동 문제나 사회적 과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보였던 조직이다. 그래서 계속 고령화에 따른 계속 고용 문제라든가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 그 다음에 요새 추세인 일가정 양립, 뭐 노동시간 단축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 2월 6일 이번 정부 처음으로 그리고 과거를 볼 때 한 3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노사정은 98년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아마 최초로 기억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노사정이 급격한 환경 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든다는데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겁니다. 선언문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리고 모든 현안들, 그런 의제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 이걸 토대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첫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 관행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핵심적인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겠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대표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이죠. 정년을 없애거나 늘리거나 재고용을 하거나 어쨌든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이런 걸 포함한 노동시장 등을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제도 개혁 과제들을 쭉 차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노동개혁 정식 사전 5번째를 맞이해서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계획도 얘기해본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동계 그리고 소장님 경영계 그리고 우리 감독관 그리고
전문가이신 우리 학계 특별한 여러분들의 생동감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말씀을 들으니 우리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